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정부 특활비 9,800억 폐지하라.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특활비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계속 국민동의 청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관심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알려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기득권들에 의해서 놀아났는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연대하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같이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채널에서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440-9442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참여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서는 시간은 5분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욕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전화하기가 중단이 됩니다. 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윤 대통령은 정부 특활비 9,800억 폐지하라. 네, 이게 사실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되돌려줘야 할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대통령은 뭐 수영장에다가 뭐 헬스장에다가 각종 뭐 에어컨에다가 해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데 정작 국민들은 굶어 죽어 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폭동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결국에는 물러나는 그러한 사태가 터졌는데 대한민국도 이 반면교사를 삼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활비 폐지 지금 80 명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활비 폐지 네, 지금 80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80명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9,800억 이라는 엄청난 돈을 특활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돈인데요. 네, 국민들의 돈을 이렇게 유용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메시지 고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활비 폐지. 네, 특활비 폐지. 이 특활비 폐지에서 이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 예산 거부권이 있어야 돼요. 네, 국민 예산 거부권 13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31명.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에 대해서 네, 13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31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특검도 그렇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네, 그래서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뭐 지금 뭐 우리가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게 이제 5만 명이 도달이 못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끝났죠. 국민동의청원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속세 폐지 14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 상속세 이거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상속세 폐지 146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상속세 폐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서민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상속세 폐지. 네,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기님 반갑습니다. 네, 5월의 봄님, 코코마미TV님, 엠마님, 우주황제님, 네, 반갑습니다. 박종숙님 반갑습니다. 네, 스마일님 반갑습니다. 초코하임님, 지성경님, 이재금님 반갑습니다. 네, 막달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스리랑카 상황을 보면은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닥쳐올 상황들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상속세 폐지 또 우리가 내각제 반대 이거 지금 8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내각제가 막상 시행이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각제 반대 국민 동의 청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85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각제 반대. 네, 내각제 반대. 이거 내각제 다음은 남북 연방제 고려 연방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고려 연방제로 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적화됩니다. 네, 북한화 돼 버려요. 북한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 반대 우리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폐지 15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네, 투표권 폐지에 대해서 15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151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폐지, 내각제 반대, 상속세 폐지, 국민 예산 거부권, 특활비 폐지 이거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정당 보조금 폐지. 네, 여기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정선거 특검은 기간이 끝났어요. 이거 다시 할 거고요. 또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거 다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국회 해산 국민투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도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이 뭐 거의 100% 100명 이상은 동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결국에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어요. 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각 재반대 아직 100명 도달 못 했고요. 특활비 폐지 요거 아직 도달 못 했는데 나머지는 다 100명 이상 도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금지도 100명 동의를 했고요. 네. 여러분들이 특활비 폐지 요거 80명 동의했고 내각 재반대 85명 동의했는데 요것도 빨리 동의를 해 주셔서 100명 이상 넘겨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윤 대통령은 그 특활비 9,800억을 폐지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특활비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9,800억이라는 이 돈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에 국정원에 7,000억이 배정이 되는데 국정원이 특활비를 없앤다 이렇게 하고 인제 그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안보비로 바꿨어요. 안보비. 요런 식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뭐 특별활동비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안보비로 바꾼다든지 뭐 무슨 뭐 말만 바꾸면은 그 뭐 합니까? 실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정원에 7,000억이 배정이 되는데 이 국정원에서 에 청와대에다가 상납을 하다가 특활비를 상납하다가 3 명의 국정원장이 감옥에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특활비를 폐지하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이게 완전히 비밀주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지방 의원들 3,820명 만들어 놔 가지고 그들 임금이 2,000억이 나가거든요, 2,000억. 근데 이 9,8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에 대해서 영수증도 없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그 김정숙 여사 옷값 이 문제 때문에 특활비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요즘에 이 특활비에 대해서 이 특활비가 청와대로도 배정이 되고 검찰도 배정이 되고 하는데 이거 전면적으로 이 특활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특활비를 만들어 가지고 "비밀 업무다." 해 가지고 "국가 기밀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쓴다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출은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출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말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이 검찰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를 배정하고 있고
지금 뭐 전에 그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 특활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개하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국가 기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공개를 안 했는데, 이 국민들이 계속 이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들이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제 이 한국에 보면은 납세자 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납세자 연맹. 그러니까 납세자는 국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납세자 연맹에서도 계속 "특활비 공개해라. 폐지해라."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당과 야당 상관없이, 여당 야당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고, 이거 인제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들이 사실 뭐 정치를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특활비를 쓰는 맛에 정치를 하는 건지, 이거 아주 우리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활비 상납을 청와대로 상납한 남재준, 이병기가 가석방이 됐죠. 네, 이 사람들이 가석방이 됐는데 이 특활비를 청와대에다가 6억 원을 제공했고, 또 한 명은 8억 원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를 배정을 해 놓고 이게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수 없어 가지고 이 청와대에다가 돈을 줬다가 걸린 거죠. 네, 이러한 사건인데, 이게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가 국민 권익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로남불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고, 이게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뿌리 뽑아야 되는, 네,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활비라는 국민 세금을 딴 데로 빼돌리다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시킨 것은, 이거는 윤 정부가 실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특활비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뭐 비밀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특활비는 비밀주의다 해 가지고 특활비 비밀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뭐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비밀주의로 갈 문제, 비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비밀주의가. 비밀주의가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청와대 특활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특활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국민 주권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민 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특활비 문제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활비 9,800억에 대해서 인제 국정원은 특활비가 7,000억이 배정이 되는데 그 7,000억 중에 청와대에다가 몇 억씩 상납하다가 걸렸어요. 네, 걸려 가지고 국정원장 3명이 감옥에 갔는데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문제다. 잊지 말고 반드시 이거 계속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 이 논란이 계속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정숙 여사, 네, 김정숙 여사의 그 옷값 문제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특활비 문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비밀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특활비를 특별활동비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비공개 처리를 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일단은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전수조사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3지대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이게 제3지대에서 완전히 다 이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여야가 똑같이 써 왔던 거예요. 이 특활비를 여야가 에 똑같이 써 왔기 때문에 누구도 이 문제를 건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 입장에서 반드시 건들어야 된다. 건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뭐 나라 돈이 눈먼 돈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유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계속 몫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아주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내각제 문제 또 이러한 특활비 문제 이게 아주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9,800억 특활비를 완전 폐지시켜 버려야 됩니다. 완전 폐지시키고 일단 이게 여야가 계속 그렇게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국정원장 3 명이 특활비를 국정원의 특활비가 7천억이 7천억 7천억이 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7천억이 배정이 되니까 어떻게 써요? 그 돈을 비밀이다 그래 가지고 누구나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배정이 되니까 그 돈을 청와대에다가 상납을 해온 거죠. 청와대에다가 상납을 했는데 근데 누가 봐도 만약에 제가 정부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도 금방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활비 특활비가 지금 9천억이 배정이 되는데 분명히 요 돈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요거 근거만 잡으면은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 문제가 이 지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가석방이 됐는데 3명이 감옥에 갔어요. 누가 봐도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보면은 안녕. 네, 이 뭐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7천억이 배정이 됐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일 리가 없어.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잡힌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오늘 하루 눈길을 보십시오.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이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특활비 상납입니다. 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나란히 가석방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건데요.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 원을,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은 이들뿐만은 아니었죠. 21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이 남아서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이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은 6억 원, 특활비를 6억 원을 그리고 8억 원을 건넸는데 징역 1년 6개월밖에 안 떨어져요. 아니 국민 돈을 6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징역 3년밖에 안 떨어졌죠. 그리고 8억 원을 건넸는데 또 한 사람은 21억 원을 상납했어요. 그러니까 7천억이 국정원에 배정이 되니까 그 돈이 21억만 청와대로 갔을까요? 또 딴 데로 얼마나 갔을까요? 이 정치인 저 정치인한테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치인 저 정치인들한테 얼마나 갔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우파야, 우파기 때문에 우파에서 횡령 일어난 거는 그거는 그냥 내로남불 하듯이 그거는 조용히 해, 쉬쉬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국민 주권파가 돼야 됩니다. 국민 주권파.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횡령 사건 일어나면은 그거는 쉬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민 주권파가 되고 국민 권익파가 돼야 됩니다. 국민 권익파가 돼야지 뭐 이거 그 돈을 뭐 청와대에다가 했는데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야. 그거는 정 교수님 입 다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국민 주권파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힘당이 잘못을 하든 민주당이 잘못을 하든 우리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백다이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특활비 상납입니다. 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나란히 가석방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건데요.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 원을,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은 이들뿐만은 아니었죠. 21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이 남아서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시신유기 혐의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7천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라는 측면들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수증도 첨부 안 하고 비밀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비밀이다 해가지고 7천억을 국가
정보원에다가 배정을 하고 총 9,800억이 또 다 비밀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공개해라. 영수증도 좀 첨부하고 공개해라. 그러면은 하는 얘기는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히 개돼지들이 국가 기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기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국가 기밀이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아주 심각한 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뭐 이렇게 돈을 국민의 돈을 그냥 갖다가 써도 뭐 결국에는 뭐 그냥 가볍잖아요. 가볍게 뭐 1년 몇 개월 받고 그 다음에 또 가석방까지 돼버려. 가석방이 되는 거예요. 가석방.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방송하니까 지금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는 멈춰버렸습니다. 예, 이게 자꾸 제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다시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참 답답하네요. 그쵸?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예요. 이런 거를 갑자기 막아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계속 이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밤에 잠 안 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알고 참 저분들이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유튜브 탄압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계속 안 되네요. 네,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금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아야 할 부분이고요. 이 특활비를 6억 원을 청와대에다가 건넸는데 6억 원, 징역 1년 6개월 받았고 8억 원을 건넸는데 3년을 받은 거죠. 3년. 네, 3년을 받았다. 네, 그리고 21억 원을 건넸는데 3년 6개월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1억 원을 특활비를 상납했는데 징역 3년 6개월 받았다. 징역 3년 6개월. 야, 그 뭐 7천억을 그냥 갖다 써먹고 여기저기 빼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그냥 뭐 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가석방 되면 되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 특활비 6억 원을 상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8억 원을 건넸는데 징역 3년 21억 원을 상납했는데 징역 3년 6개월 그것도 지금 가석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석방이 됐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다시 한번 들어야지 안 되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특활비 상납입니다. 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나란히 가석방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건데요.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 원을,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은 이들뿐만은 아니었죠. 21억 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이 남아서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들 그러면 9,800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비밀이다. 국가를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라에서 9,800억을 국민을 위해서 썼겠지. 그러니까 정인태 씨가 괜히 문제 만들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나라의 훌륭하신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비밀로 썼는데 그걸 가지고 왜 문제를 만드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9,800억이라는 돈을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은 밑바닥에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 밑바닥에서 그냥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이자가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이 2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2배가. 예, 그래서 이율이 2배가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이자 갚지 못하면은 압류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국민들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그 돈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나 국민 배당금, 국민 권익금,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니네들이 처먹으면은 나라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갖다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 국민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돈을 갖다 쓰면은 인플레이션 일어나 갖고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네들이 이자를 이율을 올려갖고 갖다 쓰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이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금리 폭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고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스리랑카에서 보십시오. 이 스리랑카 현상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그냥 자기들만 배부르면 된다. 그냥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된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 지금 스리랑카 사태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치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헬스머신에 화려한 대통령궁에 분통을 터뜨렸다. 스리랑카나 한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혁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똑같은 거예요. 뭐 스리랑카 수준이나 한국 수준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네. 사태가 벌어진 스리랑카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관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고통과 동떨어진 관저 내부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시민들이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들어와 보니 대통령 사는 곳은 너무 달랐습니다.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고 튜브까지 타면서 물놀이를 해봅니다. 체육관에 있는 운동기구들도 올라타 봅니다. 달리기도 하고 하체 운동도 합니다. 밖에 정원이 훤히 보이고 전망도 좋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보고 황금색 소파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도 섭니다. 대형 어항에 있는 물고기한테 밥도 줘봅니다. 로비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පීඩනය පිට කරන්න. ඇත්තට මේ වගේ දැනක මේගොල්ලෝ මේ සැප විඳලා තියෙන විදිය ඔයාලා බැලුවොත් ඔයාලට තේරෙනවා රටත් 그러니까 이 집의 사치품을 보면은 그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집의 사치품을 보니까 그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영하고 운동하고 뭐 물고기
감상하고 뭐 이러느냐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හදන්න වෙලාවක් නැහැ ඇත්තටම. මේ තැන රට හදනවට වැඩි දේවල් තියෙනවා මේ මිනිස්සුන්ට කරන්න. 스리랑카 국민들의 삶은 대통령과 너무 달랐습니다. 전기가 끊겨 선풍기는 멈췄고 냉장고는 비었습니다. 기름도 먹을거리도 의약품도 떨어진 나라에서 시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휘발유도 없고 분유도 없고 차도 설탕도 없고 LPG 가스도 없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시위대한테 궁을 뺏기고 도망친 대통령은 오는 13일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장악한 시민들은 아예 솥을 걸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We will be here till 13th or 14th to see whether he will resign or not. We don't trust him anymore. 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이제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대통령 관저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밥해 먹고 지금 시민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시민들이 훌륭한 시민들이네요. 네. 하지만 스리랑카 국민들의 경험은 코로나와 전쟁이 가속화시킨 더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되는 고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유엔은 스리랑카 10가구 중 9가구가 끼니를 거르고 있고 300만 명이 긴급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 네, 지금 이런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민들이 저 오늘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윤아 양 있잖아요. 조윤아 양. 그 조윤아 양 사건을 겪으면서 엄청 많이 우셨대요. 굉장히 많이 우셨는데 교수님이 그 영상을 그래도 그때 계속 올려준 게 좀 많이 위안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조윤아 양이 결국에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희생양이 돼가지고 희생양이 돼서 그 짐을 안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수면제를 부모에 의해서 먹게 되고 결국에는 수장된 거잖아요. 수장. 근데 그게 그분의 해석은 단순하게 부모가 이렇게 수면제 먹여서 죽였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이 사회의 부조리 현상과 이 사회의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그 조윤아 양이 결국에는 희생양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녁에 참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 조윤아 양 그 어린이가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게 됐는데 그 수면제를 먹인 게 바로 우리가 먹인 거야. 우리가 먹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먹인 거고 그리고 그 조윤아 양을 수장시킨 것도 다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아서 국민들이 진짜 나라의 도둑놈들이 득실득실한데도 스리랑카 사람들 보세요. 그냥 저 대통령궁을 장악해가지고 저기서 침대에 누워도 보고 그냥 저기서 그냥 수영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아니 특활비가 9,800억인데 제가 국정원에다가 7천억 원을 배정한다. 그거를 비밀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국민을 위해서 썼다. 믿어라. 누가 믿어요? 나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10원 한 푼 안 썼다라는 거예요. 10원 한 푼. 그걸 믿으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다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 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시를 못한 거예요. 감시를 못하고 9,800억을 그냥 뭐 갖다 쓰고
그리고 국가 기밀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 필요 없어. 뭐 그래도 그냥 국민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여도 야도 그냥 우파, 우파 좌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9,8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썼겠어요? 그동안 정권을 잡으면은 9,800억 돈을 국민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9,800억을 갖다 쓰고 정당이 5년 동안 1조 이상을 갖다 썼다. 정당 보조금으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저도 진짜로 오늘은 제가 참 몸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면서. 근데도 야, 내가 이 밤에 또 나가서 외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멈추면 안 된다.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외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느끼고 깨닫고 야, 그래 9,800억이라는 국민 세금, 여러분들이 낸 자동차세, 여러분들이 낸 소득세, 여러분들이 낸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이 낸 유류세, 여러분들이 낸 그 각종 돈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은 9,800억이라는 특활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알 거 없어, 비밀주의야, 비밀주의, 국가 기밀이야 하면서 걸렸잖아. 네? 걸렸잖아요. 청와대에다 상납하다가 잡혀가지고 이 국정원들이 이게 옛날부터 그 안기부 아닙니까? 안기부. 예? 예? 안기부. 이제 이거 국가정보원으로 바꿔가지고 이 국정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활비 문제, 그래, 이 특활비 이거 진짜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국민들이 이거 아주 이 스리랑카 국민들을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다. 그래서 비건님, 임계점에 거의 다가왔을까요? 물도 끓는 점에 다다르면 끓듯이요. 행운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MBPA TV에 또 글을 쓰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들이 반드시 이게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라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스리랑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막 10명 중에 9명이 끼니를 거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 피부로 와닿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취약계층들, 뭐 서민들, 니네 저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싸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 투입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취약계층부터 왕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취약계층 무너져도 나는 안 무너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상류층이나 중산층들. 그러다가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중소기업 왕창 무너지면서 이제 중산층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가지고 조연아 양 사건이 신호탄을 쏜 거예요. 신호탄을 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느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간 1조 이상의 정당 보조금을 가져갔다.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저 스리랑카 사람들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저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횡령, 공무원이 어떻게 115억의 횡령을 합니까? 공무원이 115억의 횡령을 하고 이런 사건들, 뭐 또 공무원이 4억을 횡령했네, 막 이런 사건들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은행들 막 뭐 횡령하고 은행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자 잔치하고 뭐 그러니까 도덕성이 해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계속 횡령 사건들이 터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요, 지금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된 거고, 우리 국민들은 야, 이거 제발 좀 이거 서민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부정부패 문제 좀 해결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해주고, 자살률 문제 좀 해결해주고, 그리고 고령화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뭐 대통령 이제 다 됐으니까 극장에 가서 팝콘을 먹고 뭐 이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나는 뭐 지금 대통령 됐으니까 나는 그냥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스리랑카 현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취약계층들은 벌써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돈 없고 힘 없어서 지금 침묵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뭐 좌파 우파들 우파교 좌파교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기들끼리 쌈박질하고 갈라치기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보통 국민들은 지금 국민 주권의 입장에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식을.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네, 정희님, 서로 남 탓합니다. 자기는 안 겪을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네, 조윤아 양 일가족 자살할 때 윤석열은 특활비 9,800억 갖고 뭐 했어요? 이제 9,800억이 뭐 국정원에 7천억 배정되고 뭐 청와대에도 배정이 되고 뭐 여기저기 다 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쓰면서 저는 못 쓰겠네요. 국민들이 그 혈세를 낸 것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씁니까?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이거 다 폐지해야 되고, 윤 대통령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해가지고 특활비 9,800억 전면 폐지하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 전면 폐지하고, 판공비,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그거 다 폐지하고 우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성과급 싹 폐지하고, 그리고 대통령부터 월급 50%를 감액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 그리고 차관, 고위 공직자들을 40%씩 감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공무원들도 30% 감면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실질적 수당제로 합시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후원금으로 3억에서 1억 5천 받지 않습니까? 3억에서 1억 5천 받고 있고 거기에다 1억 5천 4백까지 받아가면 당신들 솔직히 말해서 3억 이상 받아가는 거예요, 연봉을.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이 정당 보조금 그렇게 받아가면은 월급을 정당에서 받든지. 근데 정당 보조금 폐지하고 선거 보조금 폐지하고 국회의원들도 실질적 수당제.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평균 후원금이 1억 5천에서 3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구 하나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니 뭐가 무슨 대통령이 돈이 아쉽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내 월급부터 50% 감면하겠습니다. 솔선수범 보여가지고 우리 국민들부터 살립시다.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빚으로 버텨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빚잔치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자를 올려가지고 사지로 내몬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은행들도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돈을 빌린 분들에 대해서 고정환율로 해가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사체 동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 명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때려가지고 사체 동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해야지, 국민을 생각해야지. 지금 뭐 특할비네, 정당 지원금이네, 뭐 1억 5천의 후원금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뭐 저 1억 5천 4백에 또 세비다 해가지고 받아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요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저 기득권들은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직장인들이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썼는데 2배 올랐다는 거예요. 이율이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2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또 사람이 살 곳이 없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더니 그냥 빚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하니까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폭삭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같이 수장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은 게 조윤아 양 사건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그 어린이가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양이 된 거예요. 희생양. 그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 희생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우리가 미안해하고 우리가 다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될 저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내각제 모드로 지금 움직이고,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특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각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각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살리겠다라는 용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네,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 깨어나야 할 그러한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변화돼야 된다. 네, 이 진짜 이 9,800억의 이 특할비가 언제나 폐지가 될까요? 참 이게 폐지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특검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특검. 그래서 오늘도 이 또 공무원들이 막 횡령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에어컨도 훔쳐가다 걸렸죠.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냥 뭐 부부 모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2명을 살해했어요. 한 가족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당 보조금 이 수천억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고, 시의원 1명 출마했는데 선거 보조금을 9억 3천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마약청 설립하는 거.
지금 이미 국회의원이 공론화시키고 있어요. 마약청 만들어야 된다. 마약청. 예, 그래서 이민청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예, 그래서 뭐 저도 이민청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인데, 예, 끔찍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많은 정황에서 이민청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인들 계속 유입해가지고, 예, 마약 사건, 외국인 범죄 사건. 제가 외국인 혐오증이 없어요.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협력해가지고 무역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 교류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제가 얘기하는 거지 외국인 혐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외국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무슨 뭐 외국인 투표권을 주고, 예? 그거 외국인들이 원하겠어요? 예? 저도 외국에서 생활하지만 저한테 투표권 달라고 제가 원하겠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모르는데, 예, 그거 자기들이 그냥 다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에다가 뭐 그냥 불법 체류자들만 양상시켜가지고 이제는 또 뭐 마약 사건이 많다고 마약청 만드는 거 국회의원들이 공론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태영호 국회의원이 공론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마약청 만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민청은 이제 곧 만들어질 텐데, 이제 앞으로 이민청을 외국인 출신자들이 다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 때문에 그래요. 태국 출신자들이 태국인들을 맡을 거고, 또 뭐 중국 출신자들이 중국인들을 맡을 거예요. 언어 때문에. 그러면은 이민청에서 비자 비리가 또 굉장히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이면은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고 2040년이면은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30년에 다민족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30년 8년 후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3년 후면 됩니다. 3년 후. 왜냐하면 한국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농어촌, 중소기업 여기 다 외국인 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이제 투표권 주고 또 외국인들에게 외국인 권한 계속 높여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인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이 60%대가 넘었어요. 20%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출근길에 기자 인터뷰를 중단했죠. 네, 이런 상황들이 뭐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이게 만약에 계속 외국이 네, 이민부인가? 그게 뭐지? 이민청을 하잖아요. 만약 설립하게 되면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나 그 서양인들 네,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우크라이나 그 서양 쪽이나 그 네. 유럽 쪽이나 아니면 캐나다 쪽이나 이런 데를 주로 받지 않고 막 동남아나 조선족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인이나 캐나다 뭐 유럽인들이 한국에 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농어촌에 가면은 주로 이제 동남아 사람들 또는 동아시아 동북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스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죠. 몽골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오면은 이분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농어촌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면은 농어촌 거주 비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영주권도 받게 되고 국적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는 뭐 어떤 사람은 노동자 비자로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게 뭐 영주권으로 바뀌고 국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니 그러면 조선족이나 중국 이런 애들만 받지 않으면 다 좋거든요, 솔직히. 얘네들은 진짜 민폐를 끼치긴 할 텐데 네, 막 장기 매매나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막 사기치는 거나 네, 비율적으로 그 확률적으로 낮은데 네, 제가 키르기스탄이나 네, 뭐지 몽골이나 네. 저 중동 쪽에 있는 그 피부가 백색인가? 백색 피부를 가진 중동 쪽에도 그런 인종이 있죠.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 받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위험한 게 조선 쪽하고 중국이라 보거든요. 동남아하고. 네. 그런데 받으면요 나중에 유전이 썩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종교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중동 쪽에서 많이 오면은 이제 이슬람교 종교 갈등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한국이 뭐 저는 이제 외국인 혐오 이런 게 없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전혀 우리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먹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민청도 지금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 출신자들이 이민청에서 중국인 담당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전쟁 나면 다 내쫓아버려야겠네. 그런데 아유, 근데 그게 전쟁이 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무슨 한국에 혼란? 특히 뭐 위조 서류로 들어온 간첩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은 안보적으로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알아서 파악해서 그냥 건너서 죽이면 돼요. 상관없어요. 난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 그런데 간첩 행위를 한다면 다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막 네,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죽게 되는 사람도 생기는데 그럼 그놈들 냅둘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죽여야 돼요. 국제 간첩 제재법이 있어서 아니 그게 안 강력하게 돼요. 아니 해야 됩니다. 전쟁 나왔죠. 그 전쟁 나면 그 제재법이 네. 효력을 발휘할 수 없죠. 이게 힘이 안 되는데 법이란 게 전쟁이 터지면요. 네. 그냥 종이 쪼가리 불가해요. 네, 그냥 그렇겠죠. 우리가 알아서 대부분 해결할 상황에서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이민청이 이제 들어오면서 왜 이게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은. 네. 그래서 이준석 이제 또 윤석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깝치는 것 같은데 네. 들어오려고 깝치는 것 같은데 이제 컷 된 거죠. 이준석은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러나지 않아도 어차피 의원들 다수 의원들이 그놈 복귀하는 걸 싫어하는데 네. 복귀가 할 수가 없죠. 그게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권력 다툼이에요. 그냥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 거죠. 뭐. 아니 이준석 복귀가 안 되면은 내각제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내각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돌아가는 흐름이 내각제 그리고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쪽의 그림으로 아주 급하게 갈 그러한 태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복귀가 되면요 내각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안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뭐 권성동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권성동이 예전에 내각제를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김기현도 지금 내각제 계속 외치고 있고 안철수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유사 내각제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도 계속해서 지금 외치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손잡고 그냥 내각제 형태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댓글 좀 보느라 잠깐 네. 죄송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힘당에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내각제를 계속 지금 띄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저 권성동 그 직무대행도 내각제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안철수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 유사 내각제를 외쳤던 사람이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나 김동연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계속 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야가 손잡고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밀어갈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뭐 윤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 알겠다 그냥. 진짜 너무 계속.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이게 해결책이 안 보여요. 대한민국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도 진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다 휘어잡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그 골로 가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댓글을 보니까 네. 엠마, 생기, 코코마미 이래 진짜 적당히 좀 댓글 해라.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좀 계속 댓글 싸우지 말고 이상한 막 꼰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지금 무슨 소리에 그냥 진짜. 네, 싸우지 마시고 좋은 얘기해서 같이 이제 힘을 모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싸우면 상관없는데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 알았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직 안 해. 네, 또 댓글 얘기 그만하고요. 네. 잠깐만요. 네. 이걸 하면 그럼 일단 내년부터 식량이 더 물가가 오른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뭐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요. 네,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고 또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고 또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정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가 되면서 특히 이제 서민들은 일자리를 빠르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단 그 북한이 막 군 장비, 군 무기를 전략 무기, 그게 탱크가 전략 무기죠. 네. 탱크와 방사포가 그 재래식 무기인가? 지금 이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위협을 하고 아마 때를 봐가지고 이 핵실험을 할 겁니다. 핵실험을 하면서 긴장 고조를 시킬 수 있는 그 때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북한도 지금 뭐 폭우가 쏟아지고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죠. 네. 무기를 계속 재래식 탱크나 그런 방사포 모르겠는데 탱크 그런 거 있잖아. 막 개조를 하는 걸 네. 뉴스 보도한 거 봤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랑 솔직히 우리 국군이랑 한번 뜨면은 우리가 이게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우리 피해가 엄청 높긴 할 것 같아요. 우리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 지원을 또 받으면 네. 다시 군사 비율이 대등해질 수도 있고, 네. 또 있고 방사포도 뭐 군사력이 놓든 안 놓든 우리는 수도권이 서울이니까 네. 대한민국 전 인구가 2,500만이 서울에 있는데 네. 응? 맞으면 끝나는 거죠 여기. 네, 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한반도는 그냥 다 같이 그냥 아주 그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일단 쳐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네, 아주 그 참 심각한 정황이네요. 네. 아니 심각한 게 교수님 진짜 예전부터 좀 느낀 게 있거든요. 네. 이 심각한 경우를 자꾸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 말한 건데 네.
봄이 오려면 겨울을 지나야 된다니까요. 네, 네, 이거 생각해 주시고 네, 저 댓글 있는 놈들 무조건 네네네. 뒤져야 돼요. 진짜 네, 말로만 하고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답이 듣겠습니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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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도저히 안 된다. 이 대한민국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근데 이제 많은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젊은이들도 자꾸 정치에 관심이라도 이렇게 가져주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코인하고 게임하고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에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과거에는 뭐 고등학생들이 뭐 정치에 나라를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좀 나라 걱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변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또 많은 또 의견들을 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12시가 넘었고요. 네, 여러분도 오늘도 편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